하니까 딱 가을이잖아. 그치요? 계절성 탈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하고 알면서도 한 번 더 검색을 해봅니다. 제가. 그랬더니 가을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햇볕 일조량. 여름 내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이제 그 일조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태양의 기울기도 좀 다르고요. 자, 이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서 햇볕의 노출이 줄어들면 인체에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이 증가하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게도 도와주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잖아요. 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는 남성스럽게 만들어주지만 두피, 탈모에는 피지 분비를 왕성화시킨다 뜻이거든요. 피지 분비가 갑자기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탈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진다. 이게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자, 계절성 호르몬의 변화. 자,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남성 테스토스테론은 가을에 분비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 남성 호르몬이 감정 변화에도 있고요. 그 감정 변화 말고도 성욕 증가도 있고요. 남성 특유의 감성적인 동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바리 입고 다니면서 막 이런데 낙엽 구경하러 다니고 싶고 괜히 또 옆구리가 더 시린 것 같고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하네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증가가 근육을 발달하게 하고요. 원래 남성 호르몬이 그렇거든요. 그 근육이 잘생기는 남자, 근육이 뭐 역삼각형이야, 목소리가 베스톤이야 그러면 타고나기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갖고 태어난 남성의 특유의 신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자답다. 예, 맞아요. 그게 남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또 성욕이 좀 높아지고요. 감정 기복은 커지고 가을 특유의 정적인 이미지와 맞물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계절이라고 한다. 기사 내용 보니까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가을 탓만은 아니다. 맞아요. 가을 탓만 아니에요. 그냥 남성의 계절 가을이어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야, 그렇다고 우수수 빠져? 그건 아니지. 야, 그러면 가을 되면 남자들 다 진짜 말 그대로 동물처럼 털갈이하게?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방심하면 나이 드신 분에게만 탈모라고 생각하지만 20, 30대가 지금은 문제예요. 20, 30대도 탈모 올 수 있다. 그리고 20, 30대를 봅니다. 지금 현재인들의 대한민국 탈모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남녀 중에는 남자가 많죠. 56.2%. 그런데 자, 2030 탈모 시대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오 마이 갓. 20대에서 30대가 48.4%로 탈모가 제일 많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유전이고, 나이 들고,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타고난 유전만 아니더라. 나이 들어서만은 아니더라. 20살, 30살이 왜 탈모냐고. 이게 바로 환경 탓이고요. 문화 탓인 거죠. 또 볼게요. 기사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더 볼게요. 가을철에 머리카락 더 빠진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적으로 모발은 약 10만 가닥이고 이 중에 10% 정도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는 탈모 단계다. 그리고 계절 변화, 특히 기온 변화가 모발 성장 주기에 영향을 미쳐 가을철에 탈모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 저기
영국의 경우에요. 영국 피부과 의사예요. 그럼 영국 의사만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있는 한의사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달리 하셨을 뿐이에요. 한의사님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계절 탈모 조심하세요. 자, 두피에 열이 계속 지속되면 탈모가 심해지니 피해 열을 낮추시면 돼요. 한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절적 탈모 관리는 두피열을 낮춰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좀 볼게요.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도 건조해지어서 피부 표면에, 피부 전체 표면에 수분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습하고 여름 동안 강한 자외선이 노출되면서 두피는 손상돼 있고 많이 건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질, 그리고 가려움, 따가움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흙이 안 좋으면 나무가 잘 못 자라잖아요. 우리 두피를 흙이라고 보고 머리카락은 나무라고 본다면 건조하고 또 너무 따갑고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돼 있고 그러면 흙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습하게 해줘야 된다. 영양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피 수분이 부족해지면 모근, 머리를 감싸고 있는 뿌리근,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이 잘 빠지게 되고 피지 분비량을 일정하지 못해요. 피지 분비량이 일정해야 pH 4.5, 5.5 살균 보습 중화력으로 두피가 건강합니다를 유지하는데 어때는 pH가 많이 나와. 그러면 알칼리가 아니라 산성화가 돼요. 두피가. 산성화가 되게 되면 두피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지루성 피부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과도한 비듬, 각질,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두피 질환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결론이 일정한 기온이 아니고, 일정한 일조량이 아니고, 일정한 습도가 아니고 해서 망가진다. 들쑥날쑥해진다. 이때 어느 순간 무너지면 두피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모발에는 성장하고 전환하고 퇴행한다라고 얘기하고 휴지기 머물렀다가 빠져나가는 우리가 빗질만으로도 매일매일 우리는 50개에서 70개가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정상 두피에서는. 그런데 100개 이상 일주일 이상이 자 100개 이상이면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거를 탈모라 한다. 탈모의 정의가 그래요. 매일 50개에서 70개 빠지는 게 정상인데 100개 이상이 뭐 어쩔 때는 많이 빠지고 어쩔 때는 적게 빠질 수 있지. 어느 날 100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100개 이상 빠지는 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탈모라 한다. 이게 탈모의 정의거든요. 모발의 사이클, 이 네 단계를 반복하면서 총 모발의 수량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래요. 매일 빠진다는 거는 매일 나고 있고 매일 자라고 있어요. 하루 0.35mm, 한 달이면 약 1cm가량이 늘 누구나 살아있는 한 성장 호르몬이 뭐 안 나온다라고 성인 되면 안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 되어도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손톱, 발톱, 피부 각화되고 있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도 늘 새로 태어나요. 새로 태어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자연 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모발의 성장 주기가 어느 순간 뚝뚝 떨어지는 게 우리 머리카락 흰머리도 나고 가늘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진대사. 맞아요. 성장기, 어린아이도 여름철에 발이 빨리 크고 키가 빨리 커요. 따뜻할 때. 나무가 성장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화분에 화초가 여름철에 무성하게 잘 자라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동물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올여름에 신발, 샌들을 사주면 여름철인데도 많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좀 더 큰 걸 사주거든요. 다음에는 또 신기 어렵겠죠? 네, 여름철에 아이들의 성장이 빠릅니다. 머리카락 또한 성장기의 모발이 여름철에 많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성장기가 아닌 퇴행, 전환하고 휴지기 탈모가 많이 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빠진다 해서 완전 탈모를 안, 누구나 다 모발이 좀 더 많이 빠지는데요. 우수수 빠져서 비어 보이는 거는 위험한 상황, 탈모이고요. 누구나, 남성이라면 모두 다 가을이면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휴지기 모발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멍해 보이는 거는 이거는 질환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탈락하는 모발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가을에 남성에게는 탈모도 오고 그렇다. 그래서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많이 탈락하는 모발은 물론 두피 관리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우리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해서 두 기사 내용을 나란히 가져와 봅니다. 왜?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내용이지만 피부과 원장님이 얘기한 내용과 한의사가 얘기한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란히 한번 같이 볼게요. 가을철, 이건 피부과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가을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머리카락을 너무 자주 감거나 드라이어,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 가을은 건조한데 더 건조해져요. 일시적으로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바람, 저 같은 경우는 찬바람으로 말리라고 하거든요, 그냥. 네. 그럼 이번에 한의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자, 예방은 이렇게 하자. 자, 가장 기본은 두피의 보습과 청결이다. 청결은 똑같았어요. 중요하니까 누구에게나 청결. 두피가 건조하면 각질이 많아져서 모공도 잘 막히고 모발의 성장도 방해한다. 맞아요. 성장 속도가 더뎌져요. 막고 있으니까 각질이 또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가려움과 염증도 잦아든다. 자, 지루성 피부 질환도 되고 비등균도 많아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두피, 모발을 제대로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적절한 온도는 똑같죠. 헤어드라이기 샴푸 후에 모발에 골고루 사용하는 것은 탈모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적절한 온도. 여기서도 드라이어는 뜨거운 바람은 피하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피부과 원장님의 말씀과 한의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보습해줘야 되는 거. 자, 건조한 계절이니까 더 건조해질 거니까 미리미리 건조, 보습하자. 그 얘기고 무조건 깨끗해야 돼. 청결이 중요해. 맞아요. 더러움이 있는 상태로 자면 안 되잖아. 그쵸? 세정을 잘해라. 그 얘기고, 말릴 때에는 드라이어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했더라도 마지막은 찬바람으로 꼭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자, 뜨거운 바람은 탈모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찬바람으로 말리시고 자연바람이 아주 좋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머리카락을 좀 더 이해하셔야 된다면 모발의 사이클, 모든 인종 다 똑같이 모발의 사이클이 있어요. 혹시 가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길고 빠지지 않는 인도에나 중국의 사람들 본 적 있죠? 막 이렇게 또아리 틀고 다니면서 기네스북에 오르잖아요. 자, 그분들은 정상이 아니세요. 정상이 아닌 자들이 기네스북에 오르죠. 왜? 정상이라면 성장기 모발이 여성의 경우는 최고 6년까지, 남자의 경우는 최고 5년까지 자라요. 그러면 볼게요. 여자가 더 많이 자라죠. 그래서 6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게 되면 엉덩이 밑까지 거의 80cm 정도가 최고의 길이에요. 아무리 많이 길러도.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럼 빠지지 않고 계속 자랐다? 이거는 일반인은 아니야. 정상은 아니셔. 자, 성장기가 6년. 한 달 동안 멈춰. 그 다음에 3개월에서 4, 5개월까지 죽어 있는 모발이 빠르게 이렇게 마르면서 탈락하거든요. 그래서 며칠만으로 매일 빠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을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제가 칠판을 통해서 성장기와 피지섬의 역할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클을 안다면 탈모와 어떤 기전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쉽게 목요일 날 칠판을 통해서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탈모는 이렇습니다. 탈모의 순서가 건강하네요. 한모공의 세뇌가다, 세뇌가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기, 퇴행기, 예, 맞아요. 휴지기, 금방 빠진 모발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한모공의 두세 가닥이 이렇게 대체되면서 가는 모발이 항상 붙어 있어야지 건강한 모발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붉기가 가늘어졌네. 여성 호르몬의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가늘어져요. 그런 다음에, 빈모공이 보이면서 건조하네? 빈모공 속에는 오래된 피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요일날 강의할 때 모공이 건강하지 않고 성장 속도가 더뎌지면 피지가 훨씬 커진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지금 이미지에 두피가 왜 모공에 피지가 꽉 차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야. 근데 이 피지를 그대로 두면 머리카락이 성장기에 올라올 수 있는 애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모폭이 중요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탈모인이라고 머리 안 감아? 아니요, 더 열심히 감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완전 탈모가 오래 지속돼서 이렇게 굵었던 모발이 몸에 있는 채모처럼 가늘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우리는 탈모. 이걸 관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태로 오신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관리하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탈모인들 오셔서 두피 관리 받으면서 자, 오늘부터 요일동 관리할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먼저 앞에서 한의사님도 피부과 원장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결. 무조건 씻는 게 중요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도 피부예요. 이 경계만 있을 뿐이지 피부라고요. 네. 그래서 청결이 중요해. 샴푸.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샴푸는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자,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샴푸가 좋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자, 밤에 감으시는 것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샴푸, 어떤 샴푸를 고를래?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샴푸는 두피에 묻으면 흡수의 기능을 해요. 우리 피부라고 하는 이 피부의 기능은요, 보호의 기능, 흡수의 기능, 분비의 기능이 있습니다. 분비하기 때문에 땀과 피지가 두피에 묻어 있어서 밤에 씻지 않고 자면 탈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비해서 피지나 땀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려고 쓰는 샴푸는요, 바르면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안전하지 않는 여러 환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내 피부에 되게 안 좋은 또 탈모에 악영향을 줘요. 많은 분들이 탈모는 있는데 샴푸 고르는 건 아무거나 골라서 오히려 젊은 2030 시대에 탈모를 앓고 있어요. 그럼 잘 골라야 되겠다. 맞아요. 일단 인공향료 빼고요. 인공색소 빼고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보들보들 폭작폭작 거품 많이 내면서 부들부들한 애들 있죠. 이게 실리콘이에요. 굉장히 실리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성분을 보시면 이 샴푸 진짜 좋다, 부드럽다, 뻑뻑하지 않아 이런 거 다 실리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천연이야 하고 판매하는 샴푸들은 뻑뻑하고 부드럽지 않고 뭐 어떤 분들은 빗자루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사실 두피에는 굉장히 좋죠. 자, 합성 계면할 때 거품이 잘 안 나요. 천연 계면할 때는 그렇지만 합성 계면할 때는 거품이 북적북적 납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도 거품이 아주 많이 나서 되게 좋다라고 오인을 하시는 거죠. 소듐 나오리 설페이트. 자, 이걸 SLS라고 하는데, 요 SLS와 SLES는 어떻게 풀이하냐면, 자, 이런 것들은 빼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 SLS, SLS, SLSES 하는 게 이거예요. 소듐 나오리 설페이트. 소듐 나오리 설페이트.
암모늄 나우릭 설페이트, 여기 설페이트로 끝난 애들 있잖아요. 설페이트, 그리고 트리에탄올 아민은 방부제인데 파라벤 대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고, 진짜 좋은 제품이 아니면 밤에 갖는 거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이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보시면 탈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30 시대 우리 여러 젊은 분들 좋은 제품 좀 고르실 줄 알았으면 좋겠네. 거품이 매우 풍부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제품들은 세정력도 우수해요. 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되고 두피가 약해지고요. 또 혈액을 타고 흡수돼서 몸에 안 좋은 환경 호르몬에 의한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축적도 돼요. 특히 임산부들 제일 많이 피해야 될 게 샴푸거든요. 인공향료 샴푸. 자, 모발은 가늘어지고 탈모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보고됐고 이미 알려주고 있으나 무시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성을 모르니까 쓴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 건강인데, 내 아이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모르니까 쓰겠지. 그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성분들은 빼셔야 되고, 이미 다 발표가 됐어요.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러니까 아시면서 사용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께는 알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행가족 분들이 알림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